제가 2011년도 예. 8월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뭐 어떤 교통사고가 나셨나요? 교통사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민사상 예, 말씀하세요. 들립니다. 예. 2013년도 1월 3일 날 예.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을 했고요. 예. 2017년도 6월에 네. 1심 선고를 이제 받았어요. 확정 예. 판결을 받고 네. 판결 금액이 7억 2천이 나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희가 2심을 다시 신청을 했어요. 항소를 해서 예. 지금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고요. 예.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현재 총 2017년도 6월에 1심 선고가 나면서 확정 판결 나온 금액이 7억 2천을 확정 판결 나온 금액을 예. 법무법인 통장으로 수령을 해갔어요. 법무법인 통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에서 시청자님이 피해자신 거 맞으시죠? 예, 제가 예. 원고고요. 네. 그래서 2017년도 6월 달에 예. 1심 선고가 난 후로 7억 2천만 원을 법무법인 통장 앞으로 네. 제 명의를 이제 가지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7억 2천을 수령을 해가 버렸죠. 예.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네. 이거를 2019년 네. 4월 10일쯤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사무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수령을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장이 수령을 해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 법무법인 통장으로 수령을 해갔는데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수령을 해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일단 사무장님이 이 금액을 수령을 해서 본인이 유용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사건이 2심 진행 중인데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을 지금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거를 해당 저기 변호사님한테 저희가 민사소송을 하든 뭐 형사소송을 하든 형사 고발을 하든 예. 어떠한 형식을 하게 되면 이 금액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좀 법률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 2017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 같은 건 취하지 않으셨고요? 예, 현재까지 취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재식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 지금 2011년에 사고가 나서 2013년에 처음 소를 제기했고 1심 예. 판결이 2017년 6월이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1심을 진행하신 거네요. 예. 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보통 교통사고 사건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건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저희가 중간에 변호사를 한번 바꾸게 됐어요. 2015년도에. 아, 이제 그런 계기도 있었고 네. 이게 좀 다툼의 여지가 좀 많아서 서로 많은 간에. 사건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2심까지 가게 된 거죠. 현재 그리고 2심 진행 중이고요. 물론 이제 1심에서 7억 2천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통상 예. 이제 상대방이 그것을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 가집행 주문이 붙어 있기도 해서 그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또 이자도 계속 붙게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져 있지 않지만 1심 판결대로 일단 돈을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생님?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변호사님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임장, 소송 위임장에는 통상은 목적물의 수령 권한도 그 위임장에 거의 부동문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그 선생님의 인감증명서나 도장 같은 게 필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법무법인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한다면 그건 법률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아마 예. 1심이 끝나서 상대방 측에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법무법인 측에서 그럼 우리 쪽에 지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수령이 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령 사실을 우리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그 돈의 처리에 대한 그 방향을 논의해야 될 텐데
그런 돈이 없이 지금 나중에 최근에 알아보니까 사무장이 그 돈을 유용해서 횡령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법무법인 그 서류 양식을 가지고 그리고 제 거 인감증명서, 제 거 신분증,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 거를 다 도용을 하고 법무법인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법무법인 예. 앞으로 다 수령을 해갔더라고요. 근데 통상은 저도 뭐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고 사건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만 인감도장이나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걸 주셨네요. 지금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들도 여러 가지 지금 아, 진행 중에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다 예, 보니 그래서 도장 찍을 일이 많아서 미리 다 맡겨 놓으신 거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 예.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서류 떼는 데도 한계가 이렇게 있어서 법무법인에 이렇게 와서 회의하고 이러는 게 좀 힘드셔서 미리 믿고 완전히 맡겨 놓으신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죠. 일단 그 물어보신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범죄 행위가 되겠죠, 당연히. 예. 그 범죄 행위는 일단 사무장이 본인이 유용을 했다고 하니까 사무장을 고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예. 법무법인의 그 담당 변호사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사무장을 지휘 감독하는 그 변호사님을 혹시 만나 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던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변호사님을 제가 1대1로 단독으로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예. 것이냐라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이 법무법인은 하지만 변호사님이 몇 분인 정도의 법무법인이죠? 지사로 내려와 있는데 현재 지금 4분이 계세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군요. 보통 예, 규모가 큰 법무법인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사무장이 그 통장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령한 돈들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거나 아니면 의뢰인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들이 적고 또 지사다 보니까 본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무장님이 변호사님 몰래 그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빼서 쓰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무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고소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야기는 나눠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만은 그 변호사님하고도 정확하게 자초지종을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도 그런 사실을 알고 또 그런 돈을 쓰도록 하는데 관여가 돼 있다면 그 변호사님도 함께 형사고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변호사님과 지금 대화를 나눈 부분은요. 네, 이 돈을 수령을 해 갔다라고 인정은 해요. 예, 인정은 하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돈이 왔느냐 안 나에게 왔느냐.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 돈이 인출되는 데 있어서 그 변호사님이 지시를 했다든지 그 행위를 나중에 알아서는 그 범죄에 사후 가담한 거니까 범죄가 안 되지만 사전에 또는 그걸 알았다거나 그런 인출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면은 그 변호사님도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호사님이 그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가리셔가지고 피고소인에 넣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그 법무법인도 책임을 지고요. 예. 그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무장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님도 거기에 가담이 됐다면 변호사님 개인도 다 피고로 삼아서 공동으로 그 7억 2천만 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이자까지 다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